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반한 복덕방입니다. 대부분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의 하락세가 1차 집값 폭락의 충격을 이겨내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지금 2차 폭락을 걱정해야 할 만큼 부동산 악재가 지뢰처럼 깔려있는 상태입니다. 일부 지역에서의 확대 편향적 집값 띄우기도 이제 한계에 달했고요. 서울에서 8개구만 살짝 올랐던 걸 가지고 지금까지 나발을 불었는데 이거 벽나발이 될 가능성도 높죠. 들이켜서 속만 아플 뿐인데 대부분 강북 지역부터 시작해서 하락세는 더욱 뚜렷해질 전망입니다. 이런 초조함이 묻어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돈이 제때 돌지 않으면 아무리 번쩍거리는 집을 샀어도 이게 당분간 내 집이 아니라 은행집이 되는 거잖아. 대출을 땡겨왔으니 이자 원금 갚아야 하는데 기대 이상이 아니라 기대 이하로 내리꽂히는 집값을 두 손에 받아 들어야 하는 영끌들 피눈물이 나는 겁니다. 이런 개인 파산 위기가 곧바로 금융권과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엄청난 파장이 시작이 되는 거죠. 시중은행, 특히 4대 은행 중에 실질 연체율이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가 은행 이름을 들으면 고개를 갸우뚱할 만큼의 대형 은행들이 끼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우리은행 0.37%로 가장 연체율이 높았고, 그리고 뒤를 이어서 신한은행 0.36%, 게다가 하나은행이 0.35%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이렇게 은행 자체의 연체율이 높아지면 상당한 금융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이 높겠죠. 일단 자금이 회수가 되지 않으면 이건 그대로 부실 덩어리 그 자체고, 이걸 막아보려고 대손 충당금 은행이 확보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건데, 이게 개인 연체로 그 파이가 제한이 되면 그 위기감이 좀 덜할 텐데 기업 대출 연체가 많다라는 점, 오전에 언급한 새마을금고와 시중은행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다만 새마을금고는 부동산 쪽 기업 대출이 많은 거고요. 이게 터지면 그냥 굿바이 짜이찐 사요나라가 되는 거죠. 미국, 중국, 일본식 안녕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개인이 빌린 돈과 기업이 빌린 돈의 차이는 그냥 개천과 나야가라 폭포에서 흐르는 물살의 차이랄까, 그냥 유동성 현금 흐름의 차이가 비교 불가, 상상 불가가 되죠. 기업 연체 비율이 높은 은행은 우리은행 그리고 하나은행 순이었습니다. 게다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이 많은 곳, 그리고 연체 비율이 높은 곳은 농협과 지방은행 위주로 그 리스크가 큰 편이죠. 근데 이게 지금 선순환적으로 개인 실질 소득 증가 혹은 경기 활성화로 인한 경제 동력이 잘만 돌아가면 빚 문제는 자연스럽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건데, 이게 거꾸로 가고 있는 게 문제죠. 소득은 계속 감소 추세, 개인부터 돈이 돌지를 못하게 되면서부터 기업도 경기 침체로 인한 수익률 감소, 기업 자체도 빨간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장 9월달 10일간의 무역 적자가 오늘 11일 하루 만에 최악의 상황이 됐습니다. 마이너스 16억 달러 결손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2조에 가까운 돈, 반도체 중심의 수출 부진이 원인이고요. 전년 대비 8%가량 줄어들었습니다. 일 평균 수출은 전년 대비 14.5% 정도 감소 추세고요. 과연 상저하고라는 대반전을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그냥 자동적으로 가시밭길처럼 깔리기 시작하는 거죠. 역시 중국발 부동산 위기가 경기 침체 무시 못하죠. 교역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 이건 그대로 우리 무역 수지를 악화시키는 직접적인 킬링 지표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빚은 눈덩이처럼 증가했는데 기업 실적이 눈에 띄게 악화되면 자연 개인의 실질 소득도 악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회사에서 가져올 수 있는 월급이 딱 그냥 정지된 것처럼 오르질 못하고 주변 물가만 미치도록 오르는 상황에선 이전에 그렇게 만만하게 보이던 빚이 그냥 산더미처럼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개인이 빚을 갚지 못하면서 개인 부채가 공포에 가까운 부실 폭탄의 시작이 될 수 있고요. 이걸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정말 현장 다큐처럼 리얼하게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집이 넘어가는 경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8월 임의 경매 9,856건, 전년 대비 77%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제 경매 건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강제 경매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들, 즉 역전세가 터져서 강제 경매 건수가 증가하는 건데, 결국 영끌들의 무리한 집 사기가 원금이자 디폴트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무리하게 진입을 해서 어찌어찌 해서 전세로 돌리고 보증금으로 막으려 했던 계획들이 그냥 와르르 무너지면서 내 이름으로 등기쳤던 최후의 보루마저도 내줘야 하는 정말 애간장이 끊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경매 시장은 곧바로 이런 주택집값의 선행지표가 되죠. 이미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신청 건수가 이렇게 늘어나는 건 대출금리가 오르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 담보 가치가 낮아지면서 원금과 이자 감당을 못하니까 집이 그냥 쉽게 책 페이지 넘기듯이 침 바르고 파산이라는 다음 페이지로 훌쩍 넘어가는 거죠. 그만큼 경매 시장에 물량이 쏟아져 나온다는 건 이후 집값 추이는 거의 아래로 처박힐 수밖에 없는 수준으로 갈 수 있는 엄청난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강제 경매 건수가 증가한다는 건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이거 역전세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위험 지표거든.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서 생기는 현상들인데 전세가가 지금 오르고 있다는 해석은 갱신계약으로 억지로 세입자를 눌러 앉혀놓은 집주인들이 초기 계약금 못 돌려줄 것 같으니까 임시방편으로 중간 가격으로 딜을 쳐서 내놓은 가격이라 전세가가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강제 경매 건수가 이렇게 증가하는데 도대체 무슨 지표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 영끌들이 죽어나는 겁니다. 어느 영끌러가 푸념 비슷하게 한 말 들어보면 정말 남일 아니라는 걸 볼 수 있죠. 월급은 그냥 계좌에서 스쳐 지나가고 몇 달째 잔고는 제자리 걸음, 집안 가전 하나 바꾸려 해도 부담 100배, 결국 자산 규모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부채 규모가 계속해서 증가, 답이 안 보이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창 노도강 올랐을 때 30대 수요가 폭증을 했었죠. 여기 집값을 수직으로 끌어올린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지금 1차 폭락으로 폭격을 맞아서 겨우 수습이 되는 듯 마는 듯 하던 노도강이 재차 반토막거리가 나오고 있어요. 상당히 전형적인 궤적으로 보이는 건데 노도강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건 서울 집값이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선제적인 지표로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대출 풀렸다고 또 30대 매수세가 불이 붙었어요. 역시 집을 산 30대가 대출금리가 2배로 오르면서 월 170만 원 정도로 대출금 갚느라고 모든 걸 쏟아붓고 있고 이렇게 이자 체감도가 부쩍 높아지는 상황에서 30대 주택 매수 증가세는 전국 아파트 3채 중에 한 채를 사들일 정도였어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 가계부채는 6조까지 늘어나게 되고 비상비를 물릴 정도죠. 실제로 경매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이름만 들어도 번쩍 눈에 띄는 곳들이 경매로 나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먼저 노도강 경매 건수가 쏟아지고 있죠. 영끌들의 무덤이 잘못하면 될 수가 있습니다. 워낙 집값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창동 쌍용 유찰이 돼서 최저가 6억대로 경매로 나왔고요. 그리고 노원구 현대그린도 최저가 5억 6천 선의 경매로 나왔습니다. 게다가 도봉 한신도 최저가 6억 8천 선의 경매로 나왔습니다. 유찰이 되겠죠. 그리고 서울 상급지는 음마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한보 미도에서 경매 물건이 나왔죠. 의외죠. 최저가 38억. 아마 여러 차례 유찰이 되면서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 여기도 거의 반포의 시세를 끌고 가는 대장 아닙니까? 근데 37억 경매로 나왔습니다. 개포동으로 가보면 DH 아노힐즈 여기는 유찰이 된 가격에 34억에서 21억 선으로 내려앉아 있고요. 개포 쪽에서 이 정도 유찰이 될 정도면 낙찰가가 어디까지 갈지 궁금해질 수 있고요. 삼성동 레미안 라클래시 여기도 32억에서 유찰이 돼서 26억 선상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매매가보다 훨씬 많이 밑으로 내려와 있죠. 그리고 도곡동 개포 한신아파트 역시 감정가 21억에서 유찰이 돼서 17억의 경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초 쪽 서초 센트럴 아이파크 최저가 17억의 경매로 나왔네요. 아마 강남 쪽 경매 아파트들은 유찰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느 시점에선 적정 가격이라 생각되는 포인트를 찍고 낙찰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서울 상급지에서 경매 물건뿐만 아니라 특히 노도강 쪽에서도 물건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하반기 집값 추이는 상당히 큰 충격을 받고 흔들거릴 가능성 많아 보이고요. 그만큼 금융권과 연계된 집주인들의 개인 금융 위기가 더욱 뼈저린 고통이 될 가능성 높겠습니다. 배는 폭풍 속으로 들어가고 있고 출렁거리기 시작한 지금의 상황은 개인으로부터 기업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큰 집값 하락 추세를 9월을 분기점으로 나타낼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경매 시장이 돌아가는 것만 봐도 답이 딱 나오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집값이 더 오를 거라는 전망을 내놓는 건지 황당한 생각이 들 뿐이죠. 아무튼 2017년 이전으로 집값이 한번 확 뒤집어지는 것도 지금 너무 비정상적으로 오른 집값에 대한 초기화시킬 수 있는 그런 또 하나의 도약이 될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잘 체크하셔서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부동산 캐리커처 영끌하신 분들이 지금 거의 조마조마한 가슴으로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여차하면 분위기 완전히 넘어갈 수 있거든요. 아무리 집값을 방어해도 너무 깔아놓은 게 많아서 여러모로 곤혹스러운 문제들이 터져나올 가능성 높겠습니다. 아무튼 잘 지켜보시되 무리하지 않고 한 발 한 발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빰브라 목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